Discrete Mathematics, 이산수학, Number Theory, Divisibility 강의 동영상입니다. 네, 넘버 시알이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요. 밸런스 게임을 몇 개 더 찾았는데 중복되는 게 많아가지고 딱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뭐 재밌기도 하고, 네, 뭐 좀 할 얘기가 지금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뭐 얘기 듣고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서울대 인스타, 오피셜 인스타에 올라온 밸런스 게임입니다. 네. 보니까, 네. 첫 번째, 점수 잘 준다고 하셨던 교수님. 알고 보니 베스트 스코어가 B+. 알고 보니 양극단주의자. 50%는 A+, 50%는 C+. 네. 확률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이제 오른쪽이 낫겠죠. 왜냐면 이제 50%가 A고 50%가 C면 평균적으로 이제 B+라는 얘기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52%, 그러니까 하위에서부터 52%, 상위에서 52%인데 C고 그 바로 다음 등수, 바로 윗 등수는 A 뿌리고, 이러면 이제 좀 억울할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오른쪽이 학점을 더 잘 받을 가능성이 있죠. B+가 베스트 스코어면은 B 플러스 B0, 서울대 마이너스 있으니까 B 마이너스, C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배분되면은 좋은 학점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오른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네, 오른쪽이 더 좋죠 뭐. 그리고 이렇게 줘야지 C 플러스 1을 받아야 재수강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 그 재수강 규정이 까다로워져서. 강의 도중에 튕기시는 교수님, 그리고 찾아오는 정적 30분의 1에 3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끊기는 교수님. 네. 그 다음에 끊기는데 저절로 팝핀 댄스, 소리는 괜찮아, 이렇게 막 그 교수님의 잔상입니다만 이렇게 되는 교수님.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겠느냐? 왼쪽이 낫지 않을까요? 오른쪽처럼 이렇게 뜩뜩뜩 끊기면, 저도 그 줌으로 회의를 하거나 다른 교육을 받는데 이게 너무 끊기면 일단 집중이 전혀 안 돼요. 전달이 안 돼요. 소리가 괜찮아도. 네. 차라리 깔끔하게 중간에 한번 튕겼다가 기다리는 게 낫지. 네. 그동안 뭐 좀 쉬고 딴짓도 하고 좋잖아요. 네. 그 중간에 계속 이렇게 막 되다 말다 하면 짜증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왼쪽 선택했습니다. 줌 강의실 입장했는데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노래하기. 내가 학생 입장에서, 그죠? 랩도 함. 네. 브레이크가 고장난 A톤 트럭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네. 너무 옛날 건가요? 네. 화면 켜진 줄 모르고 이빨에 낀 고춧가루 빼기. 큰 화면으로. 왼쪽이 낫겠죠. 네. 이것도 고춧가루는 너무 그냥 혐오스러운 거고, 노래나 랩은 잘하면 그냥 웃기고 쟤다 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냥 화제 인물 되고 그냥 뭐 그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오른쪽은 네. 특히나 그 남학생들은 좀 알아둬야 되는 게, 뭐 코털 삐져나오거나 이빨에 고춧가루 끼거나 뭐 이런 게 여학생들에게, 여성들에게 굉장히 큰 그 결격 사유가 됩니다. 물론 당신이 이제 존잘러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그죠? 네. 강의가 마무리될 때쯤 교수님께 질문하는 과 선배 최대 15분 설. 갑자기 오늘 강의도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라고 이제 줌 채팅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제 없냐고 물어보는 과 후배. 제출 확률 65%. 오늘 강의도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은 과제 없나요? 왼쪽이 낫겠죠. 오른쪽은 진짜 끔찍하죠. 오른쪽이 끔찍한 이유는 과제가 나오면 얄짤없이 해야 되는 거고, 왼쪽은 그 교수님이 질문하는 걸 견디면 되는 거니까.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되죠. 이렇게 화면에 얼굴은 나오지만 멍 때리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뭐 왼쪽은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고, 그 사람이 공부하겠다는데, 자기가 공부하겠다는데 그게 뭐
비난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른쪽의 과제 같은 경우는 조금 긁어부스럼을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래 교수님이 과제를 계획하셨으면 뭐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좀 데미지가 있죠. 그래서 이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도중에 교수님 성함 써야 하는데 까먹음. 교수님 얼굴 까먹고 조교님이라고 부름. 저기 조교님. 야, 이거 둘 다, 야, 이거 좀 박빙이네요. 이거 좀 박빙인데, 와, 이거 박빙이에요, 박빙. 교수님 성함 써야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래 본 적이 있어서 그런데, 왼쪽 진짜 시험지 받았을 때 밤새서 시험 공부하고 들어갔는데, 이거 딱 받는 순간 교수님 이름 기억 안 나면 진짜 갑자기 등에서 땀나요. 막 공부했던 거 다 기억 안 나고 순간적으로 진짜 많이 까먹어요. 그 순간 너무 놀래서. 근데 이제 보통 다행인 건 학생들 중에 누군가가 교수님 성함을 물어요. 정말 뻔뻔하게도 묻는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해결이 되긴 했었는데, 근데 왼쪽 진짜 살벌하죠. 네. 근데 온라인이면 물어보기도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왼쪽이 만만치가 않아요. 오른쪽 교수님한테 조교님 그 상황상 데미지는 오른쪽이 더 크겠죠. 왜냐면 직접 교수님과 대면을 한 상태니까. 네. 상황상 데미지가 오른쪽이 더 클 수밖에 없어서 왼쪽을 선택을 하긴 하겠는데, 왼쪽은 제가 직접 경험한 거라서 데미지가 만만치는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수가 된 입장에서의 데미지라고 하는 임팩트를 생각을 하면, 이것도 오른쪽이겠네요. 얼굴을 까먹는다는 거는 뭐 결국 수업을 안 들었다는 얘기니까, 네. 오른쪽이겠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왼쪽이 낫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중 더욱 심장 쫄깃해지는 상황은 1초 남기고 과제 제출. 제출 1시간 전 과제 발견. 왼쪽은 그래도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온라인 제출에서 오류가 날까봐 그런 거예요? 오른쪽은 지금 제때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장담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물론 제가 이제 출석 대용으로 내는 과제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도 할 수는 있는데, 아는 데까지 하면 되고. 그런데 왼쪽은 과제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 했는데 괜히 이제 지각될까봐, 지연 제출돼서 감점될까봐 이제 시스템에서 그런 문제가 있긴 하겠으나, 뭐, 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왼쪽이네요. 이거는 1시간 전 과제 발견이면은 과연 할 수 있을지가 일단 좀, 네,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 네, 무서울 것 같습니다. 더 쫄깃해지는 상황이건, 예. 항상 저는 덜 힘든 걸로 하고요. 이건 뭐 어느 게 더 힘든지는 고르는 게, 예. 어느 게 더 낫냐 그러면 이게 더 나은 거고, 이게 더 심장 쫄깃해지는 상황이죠. 학식 먹고 나갔는데 플루이드 커피 사주시는 교수님. 플루이드 커피가 뭐지? 이거 학교 안에 있는 커피숍인가 보네요. 느티나무 리달라 사주시는 조교님. 리얼 딸기 라떼인가 보네요. 성적 위로 목적, 대학원 추천 목적, 둘 다 대학원 추천 목적이 낫겠죠. 이거는 뭐 물론 교수님이 꼬시는 거긴 하지만 자기가 대학원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거고. 일단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걸 리뷰하는 거에 조금 이제 객관성이 좀 사라지는 지점이 왔는데, 저는 당연히 대학원을 다닌, 네, 박사를 따고 교수가 된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제 대학원 생활은 그렇게 뭐 사람에 따라서 또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 저는 그렇게 우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네, 대학원 추천 목적으로 교수님이 커피 사주시면 감사히 먹을 거고, 교수님이랑 먹는다는 전제가 붙으면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그냥 사주시고 그냥 따로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진짜 부담 없이 마시는 거라면 괜찮아요. 오른쪽에 리딸라 정말 좋아하는데 딸바나 그 딸기 스무디 정말 좋아하는데 성적 위로 목적이면 이미 성적을 조진 거잖아요. 일단 조져놓고 지금 상황을 맞이하는 거니까 왼쪽은 교수님이 우리 랩에 들어올 생각이 없나라고 물어보신 건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거니까 왼쪽 상황이 좋은 거죠. 오른쪽 상황은 일단 뭔가 내가 지금 뭔가 상황이 망했는데 멸망각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이거니까 왼쪽이죠. 왼쪽입니다. 네. 저도 좀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이거 좀 재밌어요. 이번 거 좀 재밌었습니다. 네, 질문 개수도 많고 좀 재밌게 잘 꾸려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밌게 읽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밸런스 게임 중에 뭐 다 하진 않고 아까부터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생활에 관한 것들만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 뭐 이렇게 과제 내거나 할 때는 이런 밸런스 게임 요청을 해서 모아서 한번 해봐야 되겠네. 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넘버 시어리인데 넘버 시어리의 모든 것을 다 다루지는 않고 수에 관련된 이론을 다 다루는 게 아니고 디비지빌리티, 그러니까 나눗셈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요. 응용까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싶으실 텐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내용 이거. 정말 양심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수학 가르치면서 재밌을 거라고. 네, 첫 번째 페이지 디비지빌리티 컨셉입니다. 우선 정의를 한번 보죠. D divides n, 그러니까 D가 n을 나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n은 D의 배수다, 네, 멀티플라이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정의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n과 d가 다 정수이고 d는 나눗셈이니까 0이 돼서는 안 돼요. 요 조건이 이제 뭐 간혹 생략되기도 하는데 까먹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어떤 k가 있다면, 어떤 k가 존재한다면, 정수 k가 존재한다면 어떤 k냐면 such that n이 d 곱하기 k로 표현이 되는, 그렇죠? n이 d의 배수가 돼야지 나눗셈이 되는 거니까 그때 d가 n을 나눈다라는 기호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n이 두 개의 정수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은 그게 그 d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뜻이고 수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수직선으로. 그러면 안 나눠 떨어진다는 이렇게 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 표현으로 다르게 얘기를 하면 n is divisible by d. n은 d로 나눗셈이 가능하다. 나누어진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D is a factor of n. 그러니까 팩터가 뭐죠? 약수입니다. 약수. 네. 팩터 말고 디바이저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얘기고 약수, 그냥 보통 팩터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D가 n의 약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초반에 좀 간단하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정의를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제가 간단한 성질을 두 가지, 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성질이나 규칙에 가까운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만한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그젬플 1001을 보시면 divisibility of 0, 0에 대한 divisibility, 나눗셈을 보는데 n이 정수이고 n이 0이 아니면 그 n은 0의 약수이다. 그러니까 요게 뭔 얘기냐면 n이 0의 약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0은 n의 배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수는 0의 약수이고 0은 모든 정수의 배수이다. 그게 맞는 말이냐? 그러면 네, 맞는 말입니다. 네, true입니다. 이게 true예요. 참 true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0은 지금 이 위에 n equal dk의 형태로 나타내면 여기에 0을 넣고 이 d 자리에 지금 n이 들어갔고 k는 아무거나 돼도 돼요. 0이 돼도 되기 때문에 0을 곱하면
0은 n 곱하기 0이기 때문에 얘가 약수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약수가 됩니다. 네, 반대로 0이 배수가 되는 거죠. 네, 위쪽에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줄게요. 이런 형태면은 D가 약수이고, 왜 약자 쓸 때 글씨가 이상해지지? N은 배수가 됩니다. 네. 이런 형태예요. 그 조건은 D가 0이 아니라야 된다는 거지, 그 K는 상관없어요. 그럼 이 K는 뭘까요? N을 D로 나눠서 생긴 정수니까 이거는 몫이 되겠죠. 몫. 네. 두 번째 1002 예제를 보면 divisibility of 1, 1에 대한 약수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 the only divisors of 1 are 1 and minus 1. 그러니까 1의 약수들은 1과 마이너스 1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1을 곱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딱 두 가지 있는 거예요. 1 곱하기 1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약수는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요 두 개가 약수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약수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1에 대한 약수는 1과 마이너스 1밖에 없다. 그래서 뭐 규칙이랄 것도 없고 뭐 그냥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다른 문제들의 그 증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네, 이제 divisibility에 관련된 properties, 성질들을 몇 가지 알아볼 텐데요. 그것도 뭐 예제로 그냥 간단히 살펴보니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맨날 짧게 한다고 그러고 짧게는 안 하면서는. 네, 이렇게 또 잠깐 자아 반성을 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example 1003 inequality and divisibility. 부등호란 얘기죠. 네, 부등식. 오히려 이거. 그래서 A와 B가 다 양의 정수이고, 네, 뭐 양의 정수랑 자연수 같은 거죠. 그래서 A가 B의 약수라면 A가 B를 나눈다라고 할 때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러면 A가 왜 그렇게 되느냐? A가 B를 나눈다라고 할 때, 네, 그 둘 다 양의, 일단 양의 정수라는 건 A랑 B랑 둘 다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0은 여기서 앞에 페이지에서 또 봤지만 별도의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걔가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를 나눌 수 있다. A divides B이기 때문에 B가 A 곱하기 K, 어떤 이게 빠졌네요. 어떤 정수 K의, 네,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A와 B가 다 양수이기 때문에 K도 양의 정수입니다. 네, 그 얘기는 밑에도 있어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이기 때문에 K도 양의 정수입니다. 따라서 K가 1보다 같거나 크죠. 그러면 K를 다 양수니까 K만 남겨두고 다 넘겨버리면, A를 넘겨버리면 A분의 B가 되고, K가 1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K가 1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A를 다시 넘기면 B는 A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증명이 되겠죠. 이렇게 true로 증명이 됐습니다. 뭐 당연히 사실인 성질을 보여주려고 한 거니까 뭐 증명을 하면 당연히 참이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 보여드린 거고요. 두 번째 example 1004를 보시면 additivity, 그러니까 가산성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거는 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divisibility가 더해진다는 건데 A, B, C가 정수이고 A가 0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A가 B를 나눌 수 있고 A가 C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는 B와 C의 공약수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때 A를 우리가 공약수라고 부르죠. 뭐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common divisor나 common factor라고 부르죠. 공약수. 그래서 CD로 보통 씁니다. 그러니까 A가 B를 나눌 수 있고 A가 C를 나눌 수 있으면, 그러니까 A가 B와 C의 약수이면 B 플러스 C 한 것도 A로 나눠진다 이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A가 B를 나누니까 B는 AK,
K는 어떤 정수가 될 거고, A가 C를 나누니까 C는 AL, L은 어떤 정수,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B와 C가 다 A의 배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B 플러스 C를 하면은 A 플러스 K, AK, AL을 더한 거니까 A 곱하기 K 플러스 L로 묶이는 거죠. 그러면 K와 L이 정수니까 K 플러스 L도 정수거든요. 그러면 A 곱하기 어떤 정수의 꼴이니까, 따라서 B 플러스 C도 A로 나눠진다. A가 약수가 된다. 네, true가 되겠죠.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한데, 사실 1004 같은 거는 시험 문제에서 제일 간단한 형태로 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과제나. 그런데 뭐, 예, 뭐 꼭 과제로 안 내고 이런 거는, 쉬운 거는 또 예제로 내죠. 학생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 예제는 쉬운데 과제는 어려워요. 제 입장에서는 비슷비슷하게 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내다 보니까 너무 어떤 기초적인 거는 예제에 들어가긴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 1004도 예,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4 하니까 그 천사 생각나네요. 그죠? 천사. 네. 천사가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이런 약자 잘 안 쓰죠. 저희 때 삐삐가 있었어서 그 숫자로 뭔가를 표현하는 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빨리빨리 뭐 1020 네, 이러면은 열렬히 공부예요. 그 다음에 공부 대신 사모를 쓰면 열렬히 사모한다 너를, 뭐 이런 거 유치하죠. 네. 나중에 부모님한테 여쭤보세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천사 뭐 이런 거 많이 썼죠. 유나의 비밀번호 486이 사랑한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예제들 두 개를 통해서 또 다른 성질들을 살펴볼 텐데요. 네, 뭐 짧게 네, 보고 있습니다. example 1005 transitivity of divisibility. 그러니까 transitivity는 앞쪽에서 우리 그 증명 같은 거 할 때, 조건 할 때 보면은 transitivity가 어떤 경우에 논증에서 그 어떤 경우에 사용됐냐면 A이면 B이고 B이면 C이다. 이걸 합치었을 때 A면 C이다. 이렇게 되는 구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A, B, C가 있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지저분하니까 여기 선을 다시 그으면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이로 선을 그으면 되잖아.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도 된다. 뭐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 건데, 그게 divisibility에서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 B, C가 역시 정수이고 A가 0이 아닐 때 A가 B를 나누고 B가 C를 나누면 A가 C를 나눈다 라는 그런 형태입니다. 증명을 해보려면 역시 A가 B를 나눈다 라고 하면 B는 A 곱하기 R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계속 요 A가 B를 나눈다, 뭐 D가 N을 나눈다, 뭐 이런 형태를 다시 곱셈 형태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B를,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지네릭 파티큘러 네,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다른 증명에서도 이런 테크닉을 많이 쓸 겁니다. 배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B가 C를 나누니까 C는 BS로 역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R과 S는 다 정수고요. 그러면 이제 C는 BS니까 B 자리에 AR을 넣으면 ARS니까 A 곱하기 RS니까 RS도 정수잖아요. 네. 따라서 네, 끝까지 써야 되는데 끝까지 안 썼네요. A가 C를 나눈다 라고 볼 수 있죠. true가 되겠습니다. 네. 그죠? 네. 요즘 유행하는 그 틱톡 한심자처럼 네. 손이 보여야 되는데 이만큼 올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틱톡 한심자 재밌지 않아요? 네. 예전부터 그 무슨 5min craft라 그래서 뭐 어떤 생활 속의 팁 같은 거 알려주는 것 중에 저걸 굳이 저렇게 해야 돼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틱톡 한심자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그걸 잘 노렸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example 1006 보겠습니다. combination of property. 그 성질들을 이제 조합하는 거예요. 앞에서 addition이랑 transitivity를 이제 결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B를 나누고 B가 C를 나누면 A가 B 플러스 C 뿐만이 아니라 네.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위에서 본 거는 A가 B를 나누고 B가 C를 나누면 A가 C도 나눠요. 그러니까 A가 B도 나누고 C도 나눠요. 근데 B도 C를 나누는 그런 상황이죠. 네, 지금 이런 조건이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B 플러스 C를 A가 역시 나눈다는 걸 앞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B와 C에다가 어떤 정수를 곱해도 네, 여전히 네, A에 의해서 나눠진다는 거죠. 여기 M배 N배니까 왜 이렇게 오타가 많니? 네, M배 N배의 정수를 해도 M과 N이 역시 정수인데 그걸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역시나 앞에서 본 것처럼 B는 AK, C는 AL 둘 다 정수고요. K와 L이 다 정수라고 나타내면 M 곱하기 B, N 곱하기 C를 다 나타내면 MAK, NAL 이렇게 하면은 네. 이미 A가 C를 나눈다라는 거를 그 표시를 해놨어요. 뭐 상관이 없긴 하지만 위에 트랜지티비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A가 C를 나눈다라는 거는 A가 B를 나누고 B가 C를 나누기 때문에 A가 C를 나눈다는 걸 도출을 하고 해야 되지만 뭐 방금 이 경우는 바로 위에 있으니까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N 곱하기 C를 NAL로 표현하면 A로 묶으면 MKNL이니까 이게 다 정수죠. M과 K와 N과 L이 모두 정수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통째로 정수니까 따라서 MB 플러스 NC가 A의 배수가 된다. 네, 그래서 true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재밌는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학교 다닐 때 되게 무서웠는데 내가 그러고 있어. Divisibility의 quotient remainder입니다. quotient remainder theorem을 이제 설명할 텐데 quotient와 remainder가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quotient는 우리가 나눗셈 할 때 몫이란 뜻이고 remainder는 나머지라는 뜻입니다. 네, 나머지. 그래서 quotient remainder theorem을 그 먼저 그러니까 목 나머지 정리죠. 목과 나머지 정리를 우선 딱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n이 정수고 d가 양의 정수일 때 이게 포인트예요. 그전에는 나눠주는 수가 양의 정수이건 음의 정수이건 0만 아니면 됐었는데 이제 양의 정수인 경우로 한정을 합니다. 양의 정수예요. 포인트. 양의 정수. 그랬을 때 딱 하나가 있다. 그러면 느낌표까지 붙이면 네, only one 네, 딱 하나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unique existence가 되겠습니다. 유일한 존재. 네. 그 일본 노래 팝을 J-팝을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일본어 노래 가사나 이런 표현의 드라마에 정말 많이 나와서 일본 사람들도 지겹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하나가 특별한 존재니까 뭐 이런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고 참 맞는 말인데 하도 많이 쓰여서 네. 그래서 그 중에 최고봉이 뭐더라? 세상에 하나뿐인 뭐 이런 걸 거예요. 아 아니다. 그게 2등인가 3등인가 그렇고 1등이 히토리잖아요. 히토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나라 노래 가사에도 많이 나오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예. 제가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데 하도 들어서 이제 드라마나 그 노래 가사로 하도 들어서 알게 됐을 정도니까 네. 좀 남다르죠. 아무튼 그 유일한 Q와 R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N을 D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이렇게 정수로 표현되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우리가 실제로 나눗셈 하면은 목과 나머지가 그 나오죠. 딱 한 가지 경우에 몫이 뭐 변하면서 나머지가 여러 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36을 7로 나누면은 몫은 5고 나머지는 1. 뭐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보자면 좀 다른 색깔로 써볼까요? 예를 들어 36은 7 곱하기 5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은 얘가 n이고 얘가 d, 그럼 얘가 목, 네, 그 다음에 얘가 r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 조건이 r은 당연히 이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나누는 수보다 작고 딱 나눠 떨어지면 0이 될 테니까 0보다는 같거나 클 수 있어요. 그래서 q와 r도 역시 양의 정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아예 양의 정수라고 써주는 게 좋겠네요. 얘는 빼고. 네. 뭐 좀 중복스러워서 정의 자체가 그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어떤 n을 d라는 수로 디바이저 나누는 수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이렇게 정의가 되면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그리고 그 한 가지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을 또 하나 배울 수가 있는데 그게 div와 mod입니다. 예, 수학 함수이기도 하고 컴퓨터 함수에서도 다 이런 형태로 쓰여요. div와 mod. 엑셀이나 뭐 여러분 파이썬이나 C나 뭐 어디를 가도 이 함수는 쓰입니다. div는 그 divide 나눈다라는 함수에서 온 거, 그 영어에서 온 거고 mod는 나머지 그 뒤에 보면 이제 모듈러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건데 여기서는 그 div가 몫이고 역시 mod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네. 보면 알아요. 밑에 정의를 보면 역시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쿼션트 리메인더 시오럼처럼 네, 여기 밑에도 플러스가 빠졌네요. n이 dq 플러스 r로 표현이 되고 r은 0과 d 사이에 있다. 0과 d 사이에 있다. d보다는 작다. 그런 조건이 붙었을 때 우리가 이 경우에 ndivd라는 그런 오퍼레이터 연산자를 쓰면은 목 q를 구해주는 거고요. 목만 계산해주는 거고 modd를 하면은 d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계산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n mod d 이 나머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n 곱하기 d 곱하기 요거 몫이잖아요. q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n은 dq 플러스 r이니까 r 입장에서 이걸 넘기면 n-dq잖아요. 네, 그랬을 때 q가 n divd니까 d에다가 몫을 곱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36을 기준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하나 있으니까 예제를 보죠. 1007 Quotient Remainder Theorem을 가지고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n이 34고 d가 7이면 34는 7, 4, 28 더하기 6이 되겠죠. 그러면 위에서 본 걸로 하자면 얘가 n이고 얘가 d고 얘가 q고 얘가 r입니다. r은 7보다 작아야 되니까 맞죠? 6이 됐습니다. 34 div7 하면 4가 될 거고요. 몫이니까. 그 다음 34 mod 7 하면은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6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쓰면 한꺼번에 다 표현되는데 그 중에서 몫이나 나머지만 따로 빼내는 연산을 할 때는 div나 mod를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네. 이해되시죠? 네. 네. 다음은 그 쿼션트 리메인더를 방금 이제 배웠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예제를 2개 정도 우선 볼 건데 그 쿼션트 리메인더 시오렘을 이용해서 푸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 아마 제가 기출문제로도 여러 번 냈던 문제가 뭐냐면 요일 구하는 겁니다. Day of the week이 요일이죠. 요일.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이냐를 물을 때 Day of the week을 씁니다. 그래서 이 강의 자료를 오늘 28일에 찍게 됐구나. 네. 아무튼 Today 2021 May 27th 5월 27일은 Thursday 목요일이다. What day of the
will be 2024 May 27th. 똑같이 이제 진행됐을 때 3년 후인 거죠. 3년 후. 3년 후 같은 날은 무슨 요일이냐 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보면은 그때까지의 요 기간 동안에 그 날짜가 몇 개나 지나가는지를 우선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즈를 구하면 365일이 3년 동안 반복이 되죠. 그런 다음에 leap year, 윤년이 발생을 합니다. 윤년이 2024년에 한 번 있어요. 윤년이 어떻게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2월이 29일이 있어서 1년이 366일이 되죠. 그랬을 때 그 2월이 우리가 계산한 날 중에 이제 포함이 되느냐를 봐야 되는 건데, 어떤 경우에 윤년이 되냐면 4의 배수인 경우에 돼요. 네. 그런데 100의 배수인 경우에는 또 제외가 돼요.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400의 배수인 경우에는 또 돼요. 네. 그래서 가장 가까웠던 경우는 2000년이 해당이 됐었습니다. 네, 2000년에는 윤년이었고, 다가오는 2100년은 저는 그때를 못 보겠지만 2100년은 윤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0년은 윤년이지만 2100년은 윤년이 아니고, 그 사이에 뭐 올림픽 열릴 때 보통 윤년이에요. 근데 뭐 지금 올림픽이 밀려서 그것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4의 배수인 경우에는 윤년입니다. 그래서 2024년 2월은 29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하루 더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1을 더해줬고요. 이걸 계산하면 1096일이 됐습니다. 이걸 1096을 7로 나눠보면은, 네, 모두 7로 해보면은 4가 남아요. 4가 남는다는 건 7로 나눈 몫을 취한 다음에 나머지가 4가 남으니까, 똑같은 1096일이 지나면 똑같이 목요일이 되고 나서도 4가 남는다는 거죠. 일주일이 계속 반복되고 나서도 4일이 남으니까 목요일 다음에 금, 토, 일, 월 해서 월요일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달력에 쳐보시면 월요일 나와요. 네. 그래서 월요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한데 이런 문제를 많이 이제 내게 되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65일이 우리가 1년이 52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정말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면 52를 해보면 7호 35에 7이 14 해서 364가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윤년이 아닌 경우에는 작년 같은 날짜 대비 다음에 같은 날짜가 요일이 하나가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5월 27일이 목요일이었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5월 27일이 네, 금요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일요일이 되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윤년이 있으면 하나가 더 밀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그젬플 1009를 보겠습니다. MOD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네. M이 정수이고 M을 11로 나눈 경우에 나머지가 5가 되더라. 나머지가 5가 됐다. 네. 그러면 3M M에다가 3배를 한 거는 11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게 질문입니다. 그러면 M이 MOD 11을 했을 때 M MOD 11이 5라는 것은 M이 11 곱하기 Q로 했을 때 11에다가 어떤 배수를 취했을 때 몫을 다 취하고 5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3M을 하면은 3 곱하기 11Q 플러스 5를 하면 3 곱하기 11Q 플러스 분배 법칙으로 뒤에가 15가 되죠. 그럼 이제 1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니까 11보다 큰 수는 몫으로 바꿔야 되니까 11 곱하기 3Q로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고요. 두 개 위치를 바꾸고 15를 11과 4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쪼개줍니다. 그러면 11로 묶어버리면 3Q 플러스 1이 새로운 몫이 되고 4가 남겠습니다. 따라서 3M을 11로 나누면 4가 나머지로 남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도 뭐 이제 모드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간단하죠. 혹은 모드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따로 이제 성질로 알려드려야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 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보면 3M 모드 11은 M 모드 11을 한 거에다가 3배를 한 다음에 다시 모드 11을 해도 똑같아요. 네,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 11을 M 모드 11은 지금 5잖아요. 그럼 3, 5, 15예요. 네, 3, 5, 15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모드 11을 해야 되니까 15에다가 모드 11하면 4가 되죠. 요게 좀 더 계산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위에 경우를 보면 3모드 11을 했을 때 이 부분은 몫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 부분은 뭐 몇 배를 하든 사실은 그 11에 대한 나머지는 안 나와요. 이 부분은 11 곱하기 Q니까 계속 11의 배수일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3을 곱하건 5를 곱하건 뭐 7을 곱하건 모드 11을 하면은 11에 대한 나머지는 없어요. 얘는 상관이 없어. 오직 뭐만 얘가 앞에 뭐가 곱해져 있는지만 11에 대한 나머지로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따져주면 된다라는 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예제 위주로 풀니까 좀 빨리빨리 풀 수 있어서 좋네요. 자기 마음대로. 네. 네. 쿼션트 리메인더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이제 쿼션트 리메인더를 응용을 해서 좀 증명 우리가 바로 전에 배웠던 프루프 파트의 다양한 증명에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확히 얘기하면 쿼션트 리메인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증명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죠 보통. 그래서 그걸 하나 맛볼 수 있는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퀘어 오브 오드예요. 홀수의 이제 제곱이란 뜻이죠. 어떤 수가 홀수면은 그것의 제곱은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고분고분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n제곱의 모드는 8이 된다. 그러니까 n이 오드면 네, n제곱의 모드 8은 1이 된다. 는 걸 증명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지네릭 파티큘러 만들면 n은 2k 플러스 1일 테니까 이미 이제 지네릭 파티큘러 만들어 놓은 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제가 공간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간 좀 줄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k 플러스 1의 제곱을 하면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2인데 4k 곱하기 k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플러스 1만 남겨두고 지금 요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된 거죠. 이 부분이 8의 배수면은 되는 건데, 그죠? k가 어떤 정수일지 몰라서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k가 짝수인 경우에는 n제곱이 4 곱하기 2l이니까 8l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8 곱하기 어떤 정수가 됩니다. 성립이 되죠. 그래서 나머지가 1 됐습니다. k가 2l 플러스 1, 즉 홀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2l 플러스 1과 그 다음 k 플러스 1 자리에는 2l 플러스 2가 들어가서 2를 이렇게 다 밖으로 빼면 여기에 8이 되고 여긴 l 플러스 1이 남아요. 그럼 이만큼이 또 하나의 정수 m으로 받아들여져서 8 곱하기 m 플러스 1 역시 나머지가 1이 됩니다. 따라서 true가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두 개 나눠서 증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요 4k의 k 4 곱하기 k 플러스 1을 보면 여기를 좀 주목을 하자면 네. 이게 이제 parity property라 그래서 네. k랑 k 플러스 1이 있으면 얘가 홀수이면 얘는 짝수이고 얘가 짝수이면 얘는 홀수이고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두 개를 곱한 건 홀 곱하기 짝도 짝수이고 짝수 곱하기 홀수도 짝수이기 때문에 k와 k 플러스 1 두 연달아 있는 수를 곱하면 무조건 짝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두 숫자 중에 하나는 짝수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그러면은 k와 k 플러스 1을 곱한 거는 짝수니까 뭐 어떤 2 곱하기 뭐 s로 하면은 전체가 8s 플러스 1 이렇게 바뀌겠죠. 요게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나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증명이라는 건 딱 정해진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요거에 관해서 지네릭 파티큘러를 이제 쿼션트 리메인더 theorem 배우셨으면 그 지네릭 파티큘러를 이용을 해서 다 그 주어진 조건들을 지네릭 파티큘러가 아니라 쿼션트 리메인더 theorem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조건들을 지네릭 파티큘러 형태나 원하는 조건의 형태의 수식으로 바꿔서 만들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떤 방법이 되든 좋아요. 뭐 자기 생각나는 대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 익스프레션 하나 보겠습니다. 쿼션트 리메인더 theorem을 플로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n을 dq 플러스 r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가 쿼션트 리메인더 theorem의 정의였는데, 이때 q 몫을 어떻게 보냐면 n을 d로 나눈 거의 플로어가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가 예제를 보자면 34는 7 곱하기 4 플러스 6이었잖아요. 그러면 34분의 7을 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4. 얼마가 돼요. 5보다는 작으니까 몫이 4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에다 플로어를 하면 4가 되겠죠. 그죠? 네, 그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그걸 당연히 우리가 몫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실제 계산할 때 구하니까 그 형태대로 한 거예요. 네. n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n이 d가 몇 개 들어가느냐 하는 걸 우리가 본 거니까,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플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게 플로어가 되니까 요 몫보다는 n분의 d분의 n이 크고, 그게 q 플러스 1보다는 당연히 작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4보다는 큰데 요 n분의 d가 4. 얼마니까 5보다는 작다. 따라서 요걸 이렇게 플로어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n에서 d 곱하기 div 몫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몫이 지금 q가 q인 몫이 d분의 n을 플로어 한 거니까 그 자리에 요걸 넣어준 거예요. 그것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쿼션트 리메인더를 표현하는 방법을 지금 3가지 배운 거예요. 네. 그냥 n은 dq분의 r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div랑 mod를 쓰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렇게 div와 mod를 플로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3가지를 우리가 다양하게 살펴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제를 더 많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 진도가 너무 느려지니까 우선 이렇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넘버 시어리가 사실 예제를 훨씬 진짜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고 되게 재미있는 증명이나 예제 성질들을 막 소개해가면서 할 수 있는데, 이산수학의 어떤 우리 핵심 내용에서는 조금 이거 응용하는 파트로는 되게 의미가 있는데, 알고리즘이나 뭐 또 뒤에 나오는 암호나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는데, 이거 자체의 재미에 너무 빠져서 재미라고 하니까 또 너무 공감을 못 하겠지만, 요게 또 요런 성질로 이어지고 요걸 또 요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게 또 정수나 뭐 배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수학적인 의미가 있고, 막 따름 정리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이런 그런 꼬리를 물고 하고, 뭐 이걸 또 증명해내고, 막 이 증명에는 어떤 테크닉이 쓰이고, 이런 얘기들이 끝도 없이 나올 수 있는 챕터예요. 사실 예제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좀 그렇게 했었어요. 사실 좀 시간을 좀 들여서 하곤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파트가 도대체 뭘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를 망각하게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나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중간중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게 이렇게 이어져요, 이렇게 이어져요 라고 계속 다시 물꼬를 터줘도 계속 이제 문제를 푸는 거에만 집중하면은 그쪽으로 생각이 안 가요. 그러니까 막혀버려요. 눈앞에 있는 한 문제 한 문제만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네, 도대체 뭘 위해서 내가 이런 증명을 계속 끝없이 하고 있나? 이 개념은 또 어디서 배웠던 것인가? 막 이렇게 될까봐 좀 줄인다고 줄였는데, 뭐 필요하면 또 질문을 해주면 책들이나 뭐 다양한 교재나 혹은 제가 올려주는 기출문제 같은 거, 보통 기출문제 공개하니까 봤을 때 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했었지? 라고 이제 궁금하면 얘기를 해주면 또 같이 풀거나, 아니면 따로 뭐 또 풀이를 해주거나, 아니면 또 뭐 다른 기회에 동영상을 찍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우선 여기 있는 예제들부터 착실하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질문을 통해서 더 확장된 공부를 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그냥 바라는 거죠.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